지금 이 시각 국회에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보궐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야당의 공세에도 자세를 낮췄는데요. 오늘 청문회 소식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청문회에 나선 후보자들에겐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사과형이죠. 청문회란 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한번 믿고 시켜달라 하는 자리니만큼 자세를 바싹 낮추는 겁니다.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적극 반박형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법적 책임도 지겠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유형이죠.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난 위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련형입니다. 실체적인 의혹보다는 주로 정치적인 공격이 오갈 때 등장하는 유형인데요. 4선의 청문위원과 6선 후보자의 노련한 기싸움 잠깐 보시겠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상임 고문은 좋은 분이지만은 한 국가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경쟁자로서 상당히 점잖게 상대방을 평가했다고 할까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역공형입니다. 공격하면 역시 추다르크, 추미애 전 장관이 딱 떠오르는데요. 아들의 군생활 중 휴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역으로 신상털기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추 후보자는 거짓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까지 대표 발의한 사람입니다. 군에 안 갈 수도 있었는데 엄마가 공인이기 때문에 군대를 자원해서 간 아이입니다. 가족의 신상 털기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쯤 되면 반박이든 역공이든 다 가능할 법도 한데 되려 초심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1번 사과형을 택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패인으로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꼽히는 만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준엄한 회초리를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지점을 명심하겠습니다. 청문회 시작 30분 만에 부끄럽다, 반성한다는 자성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김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체납해 차량이 32차례 압류된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 때문에 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인 2019년 각종 재해 현장에서 기념 촬영을 한 것도 사려 깊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년 시절 자신이 왕따 가해자였다고 자서전에 쓴 데 대해서는 반성과 참회의 심경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공세를 벼르는 야당에 대해서는 비판성 발언 최대한 자제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백신을 구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또 야당이 일부 유언비어성 문제를 더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장시킬 일도 맞겠죠. 야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당의 문제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서 임대차법, 공수처법 일방 처리합니다. 기립표결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여야가 대화를 해서 했더라면 국민들도 좀 더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이고, 저희는 그렇게 네, 후보자님. 간증을 짓지 마시고.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에 대한 입장도 애둘러 피력했습니다. 소위 문자 폭탄 공세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방식은 아니라면서 국민의 삶과 눈높이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조국 전 장관도 소환이 됐는데요. 김 후보는 과거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을 감싸줬다가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라고 했었다가 5살 뒤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는 조 전 장관이 검찰에게 이루 말하지 못할 고초를 당했다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둘 중에 어떤 게 소신이냐란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아무래도 당의 주요 지지자들을 상대로 또 거기에 말하자면 메시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의 공세도 예상보다는 거세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던 라임 VIP 펀드 의혹 등은 간단히 훑고 넘어간 수준이었고요. 김 후보자는 1주택의 고령 은퇴자의 종부세 부담 낮추겠다, 또 백신 부작용 반드시 보상하겠다, 이런 정책 관련 답변도 내놨습니다.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오늘 5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일제히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네, 그제였죠. 안반장이 챙긴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후속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매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절대 응할 수가 없으니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라는 겁니다. 정의당도 데스노트 확정했는데요. 이매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이번 부적격 3인방은 위장 전입부터 탈세까지 제목명도 다양한 비리 백화점입니다. 이것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촛불 정권의 진면목입니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결격 사유까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조율이 안 되면 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보고서 단독 채택이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 져야 하겠죠.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이릅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전례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다. 다만 청와대의 재송부 요청 기한까지 포함해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 말 낭만은 안 된다. 30번째 야당 패싱은 부담이다. 이런 입장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열리기로 했었던 이매숙 후보자 보고서 채택 논의는 미뤄졌는데요. 민주당이 내부 의견 조율을 거친 뒤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다음 주 중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부끄럽다. 자세 낮춘 김부겸. 야당 이매숙, 박준영, 노영욱 부적격. 여당 단독 채택 최대한 지양.